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오늘은 카이와의 놀이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카이와의 놀이 분류라든가 놀이 범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카이와가 분류한 놀이의 네 가지 범주입니다. 그래서 놀이는 우리 즐겁게 노는 걸 놀이라고 하잖아요. 유희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이 놀이는 자아 표현의 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자아라는 건 자기, 자의식, 자기, 그렇죠? 자발적이라는 거, 자발적. 자주적, 자율적, 그렇죠? 강제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즐겁죠, 즐거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상 경험에 몰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이라는 건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것인데 그 가상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경험에 몰입 활동이다. 몰입, 아주 집중하고 열중하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이는 결국 뭐예요? 주체적으로 재밌게 실제적인 상상 체험에 몰두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표출하는 도구가 뭐다? 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최근에 현대 사회가 여가 생활의 다양함으로 인해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최근 다채로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반영을 해서 각양각색의 놀이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그죠?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징하라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역사학자, 문학자인데 처음으로 이제 플레이를 문화와 관련시켰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문화적 플레이 이론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는 이 하이징하에 의해서 학술적 연구, 학문의 대상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서 놀이 자체로 보고 그 특성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이징하의 놀이의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놀이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 속성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이제 카이와라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하이징하 말고 이 카이와는 프랑스 평론가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놀이 형태를 분류도 하고 특성별로 분류해서 놀이 연구에 깊이를 더해서 체계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선구자입니다. 연구자이면서 대표자 카이와. 자, 이 사람은 이제 역시 놀이를 그 자체로 봤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하이징하와 이 카이와의 공통점이 역시 놀이를 그 자체로 봤다라는 이 역시라는 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징하가 분석한 놀이의 특징을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하이징하가 연구한 거를 분석한 놀이의 특성을 그대로 수용해서 확장시킨 거죠. 범위를. 놀이를 분석하고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하이징하가 해명한 놀이의 특징을 확충해서 해석 구분한 사람이 누구다? 카이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볼까요? 카이와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놀이를 연구했다. 이거 잘못됐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또 하이징하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거 맞습니다. 확장시킨 거죠. 예, 그래서 요 OX 문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누구예요? 카이와죠. 규칙 유무와 의지 유무를 축으로 놀이를 아건,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네 가지 분리는 맞네요. 굉장히 그 낯선 용어도 나오고요. 네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서 현대 놀이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놀이를 네 가지 구분해서 현대 놀이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누구다? 카이와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카이와입니다. 카이와. 그렇죠? 하이징하의 연구를 확장했으니까 이제 주된 대상은 이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게 규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네 둘로 나누고 의지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네 둘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곤과 알레아는 규칙의 유무고 미미크리와 일링크스는 의지의 유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악원의 개념과 특징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 악원은 자, 경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이제 악원인데요. 경쟁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어떤 원칙과 규범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원은 결국 뭡니까? 규칙이 있고 의지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악원은 규칙도 있고 플레이에 참가한 참가자도 의지가 있이 경쟁을 한다.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다투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이와는 악원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둡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잖아요. 이 악원 자체가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도록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 승리에 명확한 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건요, 경쟁자들이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기회 평등이 있어야 된다. 기회 평등이라는 건 기회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기회를. 형식적 평등이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설정됐다. 인위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이거나 천연적인 게 아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형식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악원 형식의 논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반영된 경기가 바로 악원 형식이다. 그래서 악원 놀이의 참가자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놀이에 참여하죠. 당연히. 또 상대가 경쟁하는 형태의 놀이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카이와는 악원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둔 겁니다. 아셨죠?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4개가 이제 나오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주네요. 이제 바둑에서 어때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은 얻은 지배수에서 일정한 지배수를 빼요. 그렇죠? 이게 최대한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죠.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평등은 놀이 참가자에게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 평등이 승자와 패자 사이의 우열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이제 패배자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또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덜한 사람에게 배려를 한다는 의미에서 기회 평등이 들어간다면은 벌써 뭐가 생기는 겁니까? 승리자가 패배자가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열 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어는 기회 평등이 있고 승리를 얻기 위한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참가자들이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저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참가하기 등 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규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놀이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통한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고 의지가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악어는 놀이의 특성 중 경쟁에 대한 거고요. 어떤 형식이든 남과 겨루는 것으로 경쟁에서 승리만 하면 됩니다. 그 승리가 분명하고 논쟁 여지가 없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고요. 이 규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게임 있죠? 그것이 어떤 장르의 게임이든 경쟁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스템과 결혼 경쟁이거나 게임 속에서 다른 게이머들과 다투는 형식을 띠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게이머는 어때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게임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게임을 한다는 것은 신체를 움직이고 그 결과를 게임의 내용 속에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발력도 적절한 몸의 움직임도 역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악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변형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알레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 알레아는요, 행운입니다. 행운. 의지나 능력은 포기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우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있어요. 그렇지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죠? 악원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의지가 있냐 없냐의 유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운수나 요행, 운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수, 요행, 운명,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법칙은 있지만 요행처럼 참가인의 의지와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악어는 법칙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알레아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레아에서 놀이 참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자신의 운명을 이기는 거다? 아니죠.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레아에서는 상대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뭐가 당연히 이런 거죠. 그렇죠? 놀이 참가자의 승리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능력 바에는
놀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뜻밖의 행운이 승리에 기대는 것이 놀이 결과에 효력을 주는 거죠. 뜻밖의 행운을 의지한다. 이게 알레아다. 따라서 어때요? 알레아에서의 놀이 참가자는 악원의 놀이 참가자는 정반대의 태도, 그죠? 의지의 유무니까, 그죠? 당연히 태도가 정반대겠죠. 그 알레아의 참가자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어때?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대 심리의 바탕을 두고 있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대 심리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운에 기대 있는 겁니다. 기대 심리예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 그리고 끊임없이 몰입을 합니다. 막연한 쾌감, 그렇죠? 어떤 의지는 없지만 막연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아셨죠? 운에 기대어서. 그리고 기대 심리의 바탕을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이죠. 운. 행운을 바라는 거니까. 자, 의지와는 무관하다. 사행심을 가지고 불확실한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뭐다? 알레아 형식의 놀이입니다. 그렇다고 알레아와 악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게 아니죠. 유사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규칙이 있는 와중에 또 기회평등은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평등이 규칙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또 알레아에서 기회평등 위험에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위험에 비례해서 배상하는 것이 기회평등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밑에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참고로 해보실까요? 악원이 노래하는 자의 노력과 연습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노력을 하죠. 알레아는 그냥 행운에 맡기는 거고요. 알레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복권, 룰렛, 제비뽑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슬롯 머신 같은 게임에서 알레아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게임에서도 랜덤 아이템이라든가 사행성이 내포된 이벤트 있죠? 이런 것이 알레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아의 요소에 있는 게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테트리스 아시죠? 이 테트리스 같은 디지털 게임에서도 어떤 블록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이 계속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알레아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까지 추가로 아시면은 훨씬 더 문제에서 아마 보기에 의해서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OX 문제 나왔는데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니 알레아의 기회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위험 정도와 어떻습니까? 무관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같아야 된다. 이건 뭐 잘못됐죠. 놀이 위험 정도가 무관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위험은 성공에 대한 위험이고 보상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험 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알레아는 규칙은 있지만 놀이 참가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운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위험 정도가 클수록 놀이 참가자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한다.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가자가 쉽게 지킬 수 없는 규칙은 위험 정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놀이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알레아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정도가 큰 것은 참여 수가 많고 위험 정도가 작은 것은 참여 수가 적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되네요. 율레아에서 기회평등은 위험에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위험 정도가 큰 위험에서 얻게 된 성공의 보상이 작은 위험에서 얻게 된 성공의 보상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미미크리의 개념과 특징. 세 번째 이제 형식의 놀이가 나오는 겁니다. 미미크리라는 거는요, 모방입니다. 모방. 아셨죠? 의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무엇인가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고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모방. 그죠?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쇼. 변장. 그죠? 모방. 본뜨기. 그죠? 흉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상 인물이 돼서 그렇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의지가 있고 규칙도 없는 겁니다. 규칙은 없는데 의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상상의 공간에서 의지를 지닌 한시적 공간의 인물로 꾸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고요. 여기서 허구적 공간은 이제 악원과 알레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다? 규칙이 없는 겁니다. 규칙이. 강제적 규칙이 없어요. 자, 그래서 꾸며낸 이 장소에서는 강압적 법칙이 없다. 그러니까 악원과 알레아의 차이점.
이 두 개와의 차이점이 바로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네요. 그래서 미미크리에서 놀이 참가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지켜야 할 질서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일시적이고 가상의 인물이고 허구적 공간에서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놀이 참가자는 놀이를 하는 동안만큼은 허구적 세계를 현실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실 속 자아에서 벗어나죠. 허구적 세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현실 속 자아를 탈피해서 상상적 세계를 자기 뜻에 따라 현실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제가. 자, 네 번째 문장에서는 이는 놀이를 통해서 일상의 자아를 숨기고 원래 인격, 원래 인성, 욕망, 숨겨있던 이 욕구가 해방돼서 자유롭게 독립돼서 펼쳐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생활 속 자아를 숨기고 본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미미크리에서의 재미 원리는 뭐예요? 놀이 참가자 자신을 다른 인물로 꾸며서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죠. 그럼 동시에 어때요? 내재된 욕망이 충족되죠. 그러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미미크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미크리 놀이의 성과는 뭐냐? 참가자가 가공의 인물이 돼서 은밀한 자아의 감정을 마구 표출시켜요. 그래서 잠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가면 무도회, 소꿉놀이 있죠. 예. 놀이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숨기고 다른 정체성, 다른 인격으로 가장하면서 놀이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때요?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상황극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 디지털 게임의 게이머에서 게임 캐릭터는 가면을 제공하죠. 자신과 다른 인물과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디지털 게임에서 게이머는 어때요? 전사, 마법사, 요정 등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죠. 허구적 상황을 체험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 이름 그대로 게이머가 어때? 특정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가 지닌 미미크리의 속성이 체계화된 형식이 바로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미미크리가. 예. 자, 다섯 번째 문단의 일링크스의 개념과 특징인데요. 예. 네 번째로 이제 현기증을 의미하는데 어지럽다 이거죠. 일링크스는 자신 내부 기관의 혼란과 착란의 상태를 익히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상정하지 않아요. 규칙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걸 전제로 한 거고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예, 의지 개입의 측면에서 일레아에서의 놀이의 결과에서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일링크스는 놀이의 진행 과정에서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아에서 놀이의 결과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 일링크스는 놀이의 진행 과정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둘 다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건 알레아고 진행 과정에서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게 일링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링크스 형식의 놀이는 참가자의 의지가 놀이 발전 단계에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라의 놀이는 결말에 알라의 놀이는 결말에 개입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지 점프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놀이 참가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 불가죠. 일시적으로 흥분, 쾌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링크스 놀이는 참가자의 뜻과는 정말 무관하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죠. 대표적으로 번지 점프. 자, 이런 것들이 일링크스다. 여러분 그 놀이공원에 가면 많이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일상의 안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도적인 혼란과 아찔함을 경험하는 짜릿한 스릴 이런 거. 디지털 게임의 경우에는 어때요?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 게이머로 하여금 긴급한 상황이 주는 아찔함, 긴장감을 체험하도록 하고요. 이 중에 긴장과 스릴이 일링크스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감정은 어때요?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는 이 감각을 건드려줘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을 사로잡는, 매료시키는 이 황홀감, 그렇죠? 예, 상태로 이끌게 돼요. 몰아가요. 그렇죠?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람하는 사람들 역시 어때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자도 역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링크스는 당사자의 일링크스와 목격자의 일링크스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지만 목격자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와 몽롱한 상태가 되고 당사자와 목격자로 구별되어 나뉜다. 자, 그래서 일링크스의 놀이 참가자의 심리적 경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각의 자극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잘하셔요. 일상적으로 사용된 감각의 자극이 아니라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는 감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 아니라 억제된 감각이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겠죠. 특별한 감각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놀이 범주 결합에 나타난 요리. 이제 결합이 되는 거네요. 예. 놀이의 네 가지 범주는 구체적 놀이 안에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결합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하거나 독립할 수가 있다. 이들을 두 개씩 짝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총 6개의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6개로 합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씩 대응시켜 가지고 카이와는 이제 이들의 결합을 크게 있을 수 없는 조합이 있고 우발적인 조합이 있고 근원적인 조합이 있다라고 이제 선분류를 했어요. 조합이 세 가지죠. 하지만 이 속에 악원과 일링크스, 알레아와 미미크리 결코 동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조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여기에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모두 6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의 조합이 이론상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악원과 일링크스, 알레아와 미미크리는 결코 동반할 될 수 없다. 짝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놀이를 카이와가 세 가지 조합으로 나눴는데 절대로 짝이 될 수 없는 케이스를 이제 두 가지 제시한 거죠. 악원과 일링크스, 알레아와 미미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악원과 일링크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링크스에서 놀이 참가자가 경험하게 될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원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이 파괴된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고 알레아와 미미크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놀이 참가자가 운에 맡기는 순간에 어때요? 미미크리에서 같은 모의적인 모의라는 건 흉내내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운에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짝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한편 이제 뭡니까? 알레아, 일링크스, 악원, 미미크리 모두 놀이 범주끼리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한다. 우발적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알레아와 일링크스 또 악원과 미미크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 놀이 참가자는 알레아의 의도하지 않은 운을 통해서 일링크스에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럼 악원에서의 의도적인 행위를 가상으로 해보는 것은 미미크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범주들이 짝질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알레아의 의도하지 않은 운을 통해서 그렇죠?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악원에서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상으로 해보는 것은 미미크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서로 결합할 수가 어떻습니까?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되는 거죠. 예, 짝이 될 수 있는 근거 바로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인 결합은 계획적인 결합이죠.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인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집중하게 되게 되고 최고조의 그 감정의 어떤 정신적 긴장감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짜릿하겠죠. 이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계획적 결합은 극도의 집중력과 초조감이 절정에 이르는 쾌감을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아와 일링크스 아셨죠? 예. 아곤과 알레와 또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조합은 각각 규칙의 유무라는 속성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또 각각의 조합에서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또 어떻습니까?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와는 무관한 것들이 또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각 조합에 포함된 범주끼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다 근원적인 조합입니다. 예, 아셨죠? 예, 각각의 조합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럴 때 근원적인 조합이다. 요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문단이네요. 카이와의 놀이 분류가 가진 의의가 뭐냐? 놀이를 네 가지로 분류했고 이 범주끼리 결합을 통해서 놀이의 확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이와의 견해는 현대사의 다양한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놀이인 온라인 게임을 카이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이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온라인 게임이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와 입장에서 현대인의 대중놀이인 온라인 게임은 어때요? 참가자들의 흥분
또 매료된 이유가 제시됐고요. 흥미 유발 과정 등을 참신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원과 알레아, 미미크리와 일링크스입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나눈 그런 그림이에요. ABCD에 의한 이하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악원, B 알레아, C 미미크리, D 일링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A, B, C, D는 A, B는 C, D와 달리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이 악원과 알레아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B, D는 자, B, D는 알레아와 일링크스죠. A, C와 달리 어떻다? 놀이 참가자 놀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제 B, D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와 B의 결합은 A, B의 결합은 C, D의 결합과 달리 놀이에서 상호 보완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곤과 알레아는 상호 보완 관계를 갖고 있다. 육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곤과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가 결합은 모두 근원적인 조합으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결합이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이해는 지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달리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A와 D의 동반 그리고 B와 C의 동반은 어떻습니까? 놀이 범주끼리 이론적으로 가능한 결합입니다. 그렇죠? 육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D를 두 개씩 짝을 지면 이론상으로 6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중에 A, D, B와 C는 동반이 가능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B, D의 의도적 결합은 AC의 의도적 결합보다도 강하게 몰입시킨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몰입이 B와 D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찾아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문제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카이와는 놀이를 규칙, 유무와 의지, 의무를 축으로 악원과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분류했습니다. 악원은 규칙과 의지가 있는 놀이고요. 알레아는 규칙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놀이입니다. 미미크리는 규칙이 없고 의지가 있는 놀이입니다. 의지가 있어요. 미미크리는. 일링크스는 규칙과 의지가 모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특성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카이와는 이 네 가지 놀이 범주가 구체적 놀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결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놀이 범주를 두 개씩 짝지어 있을 수 없는 조합, 우발적 조합, 근원적 조합으로 분류했죠. 놀이에 대한 카이와의 분류는 현대사회 놀이에 적용돼서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카이와의 놀이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나름대로 이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의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